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앞으로 24회에 걸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이용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앞으로 24회에 걸쳐서 전해드릴 얘기들은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 속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다가 작년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새로운 환경이 과연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라는 부분을 세상을 조명하고 우리를 다시 돌아봄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른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명제를 가지고 명상에서 그 답을 구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앞으로 24회에 걸쳐서 진행될 내용에 관한 짧은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사람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시니어 그러면 자꾸 미래에 대한 걱정부터 앞서오기 시작합니다. 인간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놀랍게도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100을 넘어선 120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기록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선 동의보감을 보면 동의보감에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수명이 본래 43,200여일이라고 합니다. 43,200여일을 음력으로 환산을 하면 118세라는 나이에 달하게 된다고 해요. 비슷한 이러한 이 숫자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은 살등이일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120년씩이나 한데, 그죠? 예수님께서는 120년밖에 못 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생명과학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최장 기간은 완전 성숙에 필요한 기간 곱하기 5배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완전 성숙에 달하는 데까지 한 25세 정도면 계속 성장한다고 봐야겠죠? 그 25세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125세. 옛날서부터 옛 사람들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00세를 넘어선 120세라는 시간을 가리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끝일까요? 새로운 시작일까요? 120세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제가 60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얼마 못 살았어요. 딱 절반 상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길이의 반 이상을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과연 이전 시대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말씀하시던 노인인가 아니면 주니어에 대립되는 시니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게 반이나 남았는데 아직 반밖에 못 살았는데 이게 영어로 END 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좀 한다는 시니어들은 END가 아니고 AND라 연속이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해 전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시니어에 대한 용어들을 보면 58 많이 들어보셨죠?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 연도가 58년 개띠. 그래서 그 58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어 표현을 쓰면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나이는 들었지만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노인이 아니고 시니어 중에서도 좀 더 팔팔한 58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도 쓰고 있고 서양에서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표현이 또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뭐 팔팔한 어르신 뭐 이렇게 되겠죠. 어르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올드하죠. 요즘 어르신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네. 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고, 자, fast senior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fast, 빠르다라는 뜻이 아니고 약입니다. F, 경제력.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부의 중심은 젊은이가 아니고 시니어층에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50대, 60대가 사실은 제일 부를 많이 축적한 연령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재정적으로 호주머니가 두둑하고, 그다음에 A는 활동적이다. 액티브하다는 데서 A가 나옵니다. 그리고 돈 있고 활동적인 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하죠. 예, 몸매 만들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상 관리에서부터 늙지 않기 위한 운동, 공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S는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관리라는 표현에서 S를 따가오고, 과거처럼 돈에 연연해서 쫓기는 피곤한 생활을 살지 않습니다. 예, 여유 있는 삶. 그래서 타임에 T가 들어간 fast senior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돌아보게 될 용어의 중심은 super age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이 얘기가 전개돼 들어갈 겁니다. 자, 그 전에 active senior라는 개념을 떠올리면서 많은 잡지나 학자들은 공통적인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내봤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까 패스트에서 봤듯이 자기 관리,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자립, 그리고 세상에 찌든 부분에서 벗어나서 어른으로서의 경륜이 묻어나는 센스, 그러면서도 젊은 층들하고 세상하고 끊임없이 봉사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됐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 BBC에서 BBC 영국계 세계적인 뉴스 미디어 업체죠, 그죠? 네. BBC에서 어떻게 하면 슈퍼 에이저 같이 살 수 있을까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슈퍼 에이저라는 용어는 미국 하버드 의대, 노스웨스턴대, 그리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 등에서 의학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게 연령은 한 80쯤인데 정신적인 연령을 보니까 한 20, 30년 더 영하더라. 한 50대 정도, 많아 60대 정도의 왕성한 에너지, 정신적인 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름하여 그 그룹들을 슈퍼 에이저라는 명칭을 쓰고,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왕성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육체적인 나이를 떠나서 정신적인 연령을 저토록 젊게 만들었을까 하는 쪽의 연구를 계속 해오고, 그 부분이 BBC를 통해서 집중 보도된 바가 있었고요. 네. 작년 1월 1일 우리나라 모 공중파 방송에서도 슈퍼 에이저를 다루었습니다. 네. 시간을 거스른 사람들, 시간이 갔는데도 뇌의 나이는 가지 않고 젊은 쪽으로 와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을 해외에서 연구 보도된 내용을 우리 나름으로 다시 심층 분석해서 우리나라에서 연세 높으신데 팔팔하신 분들을 찾아서 탐구하기 시작했죠.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공통점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만큼 빨리 늙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나이만큼 가지 않고,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는 특정 그룹을 보니까 특징적으로 동일 연령대에 비교해 가지고 뇌가 굉장히 젊더라는 부분을 찾아냈다. 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일의 형식이나 종류는 다를지라도 끊임없이 일을 한다는 끊임없는 현역의 정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더라라는 공통점을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니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반면교사라는 용어 아시죠? 그죠? 예. 자기가 자기 모습 못 보잖아요. 저도 제 모습 잘 안 보여요. 못 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를 잘 볼 수 있죠. 예. 남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부분. 작년 미국 대선에서 패배를 맛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모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작년에 인터넷을 달군 I don't wanna go, 나는 떠나기 싫어라는 패러디 동영상이 핫하게 SNS를 뜨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애들의 학교에서 그 자기가 즐기는 그 장면을, 그 장소를 떠나기 싫어서 벽을 잡고 칠판을 잡고 안 가려고 5살, 6살짜리와 같은 어거지를 부리는 그 모습이 패러디화되어서 동영상에 소개된 적이 있죠. 집착도 저 정도면 대단합니다. 네. 자, 반면에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 재선에서 떨어진 대통령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재선은 다 넘어가는 게 미국 대통령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재선에서 실패한 또 다른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미 카트. 자, 여러분 보십시오. 좀 뭐 늙었죠, 늙기는. 근데 어때요? 뭐 얼굴에 상처 투성이고 뭐 밴드도 바르고 했는데 어때요? 너무 밝고 너무 해맑고 편안하잖아요. 95세 때 찍은 사진입니다만 그렇게 보이세요? 예.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만들었을까라는 부분이 또 우리한테 많은 생각할 포인트를 줍니다. 예. 참, 이 사람 얘기를 보면 구구절절 정말 부러운 삶이다. 정말 어른답게 산다. 현역 대통령일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으니 재선에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미련 없이 떠난 이후에는 세상을 위해서 내려놓고 봉사하는 아름다움으로 95세에서 걸음이 어려워서 암투병 생활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얼굴에 14방울이라 꿰매는 수술을 거치고서도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노구를 이끌고 나타난 이 모습에서 보는 이 미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영원한 미모 오드리 헵번이죠, 그죠? 예, 젊었을 때 미모하고 또 다른 노후의 미모를 봅니다. 저는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어릴 때 예쁜 거야. 뭐 젊음 자체가 미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듣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만큼 자기 관리를 많이 하고 지미 카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봉사라는 봉사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분이죠. 예. 오드리 헵번이 좋아하는 글귀를 보면 이렇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The world itself says I am possible.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이란 단어 그 자체가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영어를 보면 I am possible이잖아요. I am P-O-S-S-B-L-E. impossible. 그거를 영어로 우리 구어로 옮기면 어떻게 돼? I'm possible이잖아요. 나는 가능합니다라는 뜻이다. 똑같은 사물을 받아들였는데 누구는 부정적이고 아이고 내가 이제 뭐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고 60이나 살았으면 옛날에 고령장 엔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앞으로 반이나 더 남았네. AND 엔드 연속형. 불가능. 아니야 모든 게 가능해. 라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소와 봉사를 가져낸 게 아닌가. 또 다른 표현은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성공이 행복의 관건이 아니고 행복이 성공으로 가는 열쇠다.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즐기는 일이다. 행복하세요. 즐기세요. 그게 관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키워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스스로가 우선 행복해져야 돼. 의욕적이기 위해서는 안 행복한데 뭐가? 행복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함께 돌아봐야 될 옛날에는 노치네라고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니어 중에 한 분 스티브 호킨스 박사입니다. 예, 3년 전에 작고하셨죠. 76세를 일기로 작고하셨습니다. 자, 세상에 이렇게 심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젊은 날에 20대 때 루게릭 병에 걸려서 전신 불구가 되죠. 예.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힘만으로 키보드를 움직여서 얼굴의 표정을 잃는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어서 얼굴의 표정을 말로 옮기고 이 말을 통해서 글로 옮기는 어려운 작업 끝에 만들어낸 우주에 관한 심오한 이론이나 저서는 멀쩡한 젊은이들도 도저히 엄두도 못 낼 일들이죠. 자, 이 양반이 한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Where there's life, there's hope.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결정적이게 날 보세요. 아니 나도 하는데 무슨 어려움 때문에 못하세요?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령에도 불구하고 존경받고 어른으로 칭송받는 생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시니어란 어떤 사람들이냐? 시니어라고 해서 전부 불행하고 어둡고 칙칙하냐?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떤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환경이 우리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하는 부분을 앞으로 돌아볼 건데요. 간략히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합니다. 자, 1차, 2차, 3차, 4차 숨가쁘게 달려옵니다. 자, 공간이라는 측면을 이해를 하시면 산업혁명의 1차, 2차, 3차, 4차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공간을 설명할 때 1차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원이라는 개념은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죠? 선이 되죠. 예, 1차원입니다. 자, 2차원은 선을 연결하면 뭐가 되죠? 변이 되죠. 변. 네, 면이 됩니다. 자, 3차원 공간은 다시 면을 연결하면 뭐가 되죠? 공간, 입체 공간이 되죠. 네, 입체 공간이 되죠. 4차원 공간은 어떤 공간을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공간. 예, 공간의 시간의 개념, 왜 그 공상과학 영화 보면 막 움직이는 모습으로 막 그려내잖아요. 예,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4차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차원에서 4차원으로 오는 동안에 우리는 뭘 봤습니까? 점에서부터 시작한 이 연결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확장돼서 결국은 입체의 공간으로 오고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라는 공간까지도 온 게 4차원 공간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오는 동안에 인류가 발전하고 개발하기 시작한 개념이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공간의 확장, 속도의 확장, 빠른 연결을 이루어낸 것이 산업혁명의 키입니다. 자, 1차, 2차, 3차, 4차 혁명을 거쳐오면서 이토록 빠른, 많은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단순히 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공간의 개념을 떠나서 4차
5차 우리 휴대폰 쓰실 때 이제 5G로죠. 예, 지금 대부분 4G 쓰고 좀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게 이제 피처폰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자 보내고 뭐 이 텍스트 보내는 정도로 썼던 피처폰 그게 이제 2차 2G 시대의 폰이었죠. 그 전에는 벽돌폰 음성만 보내는 거죠. 예, 홍콩 영화 보면 주윤발 나오고 뭐 하면서 딱 멋있게 딱 들고 있는 그토록 크지만 소리밖에 못 나가는. 예. 끊임없이 빠르게 세상과 연결해오는 작업을 공간적인 확장, 속도적인 확장 전쟁을 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러는 동안에 사람들은 지쳐가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변화, 도전, 혁신, 바꾸고만을 부르짖어 왔잖아요. 사람인데 안 지칩니까? 예, 지치죠. 예. 젊은이들도 지칩니다. 자, 이러는 동안에 시니어들은 어때요? 더 고립되어 들기 시작하죠. 보니까 뭐 대화가 안 돼. 집에서도 애들은 그냥 이걸로 하고 있고 이거 쓰려고 보니까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게 왜 이렇게 키보드도 잘 안 읽히고 글자도 그냥 큼직하게 만들면 될 거를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라고 그러는지 이러다 보니 점점 더 세상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고통받고 힘들어지고 쫓기는 과정을 거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에 온 텔레비전을, 온 미디어를 달군 새 인물이 있습니다. 가이니라우, 예, 가이니라우, 예, 거기다가 뭐 영우, 임영우, 뭐 세상에 갑자기 어느 날 태어난 혜성과 같은 존재들, 거기다가 영원한 우리의 오빠 유산슬. 예. 웬 뽕짝 트로트가 세상을 그렇게 달궜는지 왜 이런 트로트 열풍이 생겨났을까요? 예. 산업혁명이라는 빠른 변화 속에서 인간이 휴식을 필요로 너무 지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사람인데 감성이란 찾아볼 수도 없고 전부 내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뭐 인터넷하고 저기 하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람이 그리워 죽겠어. 좀 쉬고 싶어. 이러한 갈증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추로스로 터져나가게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 대한 이 열풍을 같은 내용을 두 가지 다르게 표현을 하죠. 하나는 뉴트로라는 새롭다는 뉴트로라는 뉴트로 그냥 쉽게 트로트 할 때 트로 예, 그 뜻은 아닙니다만 뉴트로라는 용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 레트로 리라는 것은 돌아간다는 거죠. 리 반복한다. 리트로라는 그냥 쉽게 트롯을 얘기를 했으니까 또 트롯 예, 새로운 트롯 또 트롯 예, 뉴트로 레트로라는 두 개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뉴트로는 그래 20, 30대 젊은 애들이 60년대 70년대 뽕짝을 웃지 알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도 좋아하잖아. 왜? 뭔가 감성적이고 인간답고 한도 있고 뭔가 새로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복고라는 개념의 뉴트로 개념이 생기고 50대, 60대, 70대는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옛날 내가 이 나팔 바지에 뭐 껌 좀 심어보면서 놀던 그 추억. 그때 감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증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트로라는 표현을 쓰죠. 예, 뉴트로가 됐든 레트로가 됐든 디지털로 척박해진 인간의 감성을 적셔줄 아날로그적인 느림, 멈춤의 여유를 우리는 찾기 시작했다라는 신호가 나타나게 됐었죠. 자, 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끓는 가마솥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어버렸죠. 가뜩이나 디지털 4차 산업혁명 달려오면서 디지털 문화로 인해 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하고 모든 걸 인터넷으로 가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뭐라고 그래서 은택트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큰택, 접촉은 하지 마세요. 접촉은 하지 마세요. 은택 하면서 이제는 거부할 수 없게 코로나 앞에 거부할 수 있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방역을 부르짖는데 거역할 수가 없죠. 그러니 집콕해야지 뭐 또 하면서 디지털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돼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모든 게 인터넷 정보통신망으로 다 연결 들어가는 이 선 속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이 코로나만 이제 극복하면 끝일까요? 아까 스티브 호킨 박사도 예언을 했었고 앞으로 인류에게 잠재적인 위협 중에 하나가 오히려 지구 온난화다라는 변종 바이러스라는 부분은 그 중에 하나일 따릅니다.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를 생겨나게 된 원인의 찾아가면 그 근원은 결국 지구 온난화라는 부분에서부터 생겨난 문제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앞으로 또 몇 차례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돌 줄 모른다라는 이 경고를 인류들에게 하고 있었죠. 이런 경고를 준 사람들은 나중에 소개해드릴 유발 하랄이라든지 많은 미래학자들이 경고를 끊임없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시하고 말았었죠. 자, 유발 하랄입니다. 자, 최근 몇 년간 저서 그리고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유발 하랄이라는 40대 인물만큼 핫하고 이 천재로 칭송받는 사람은 찾기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태계 역사학자죠. 유태계 역사학자고 역사를 잘 알다가 보니까 과거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측면으로 이 인사이트를 가지다가 보니까 미래학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유발 하라리가 남긴 위대한 저서 세 권이 있죠. 사피엔스, 사람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돌아보고 호모데우스란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을 닮고자 하는 신에 도전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호모데우스라는 분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명절을 내면서 마지막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의 마지막 챕터의 21번째 제목이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는 제목을 넣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예언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작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연설문 중에 우리는 이런 글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바이러스 겁납니다. 하지만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우리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해 왔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바이러스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거는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고 우리의 탐진치입니다. 욕심, 질시, 화냄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겁이 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고립되어 가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이 중국, 이 XX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종 간의 갈등, 고통, 고립 이런 부분이 만들어낼 재앙이 더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제언들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 지켜가야 될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명상에 대한 중요성으로 책의 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특히 시니어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위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과연 디지털 혁명이 코로나가 만들어낸 세상이 시니어들에게 정말 진정 위기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세상 과거 역사 어느 장면들보다 시니어들이 더욱더 유리한 환경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석기 혁명을 거쳐서 인류가 원시 수렵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원시 수렵 사회, 농경 사회 할 거 없이 젊은이가 재산이죠. 젊은 게 재산이죠. 힘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그 앞에 뭐 원시 수렵 사회야 힘이 있어야 뭐 동물하고도 싸워서 이겨서 끌고 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장작도 펴고 뭐 아침에서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게 힘이었습니다. 예, 동물과 다름없죠. 동물의 왕국.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가치라는 거는 노동력입니다. 육체적인 힘. 예. 그때 노인들은 참 서럽죠. 뒷방 차이고 그죠? 동물의 왕국 보면 어때요? 1, 2년만 지나도 개들의 왕국을 보면 그 새끼가 아비를 뭅니다. 그죠? 예.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동물의 왕국이죠. 자, 그러다가 산업혁명으로 접어들어갑니다. 1,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계라는 부분, 공업이라는 부분이 생겨나면서부터 노동력이라는 부분을 해소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자, 이제 기계가 사람 대신 노동을 해주는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했었죠. 아, 일자리 다 뺏긴다. 이거 뭐 그냥 사람으로 하면 될 걸 그냥 기계로 자동화되고 쭉 가버리니까 뭐 100명 고용하던 거 50명은 뭐 실직되고라는 걱정에 빠졌지만 또 반면으로 보면 사람은 보편화된 여유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농경 사회에서 여유란 귀족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고 나머지는 죽어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그냥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아 왔었죠. 자, 산업혁명 1차, 2차를 거치면서 사람이 점점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여유를 통해서 생각이라는 부분에 대한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정보통신혁명이라고 그러죠. 자, 과거에 우리는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죠? 잘 배우는 학생이다. 예, 뭐 열심히 외워서 암기, 그 기억력이 좋아야 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보통신 사회에서는 기억하는 거 필요했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저는 제 집 전화번호도 이제 못 외우겠더라고요. 예, 그냥 기계가 다 해주잖아요. 컴퓨터에 저장돼 있고 도서관 이 저서 방대한 정보 양보다 더 큰 용량을 이렇게 손톱만한 USB 메모리나 좀 더 나가더라도 이거보다 적은 종이 반장밖에 안 되는 HDD라는 거에다가 저장을 할 정도로 기억이라는 부분 또한 컴퓨터가 대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5차 산업혁명이 언급되면서 나타난 용어가 뭡니까? AI 그러죠. AI. AI가 뭐죠? 영어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인공지능. 지능은 뭐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 이제 기계가 지식은 물론이고 지능, 그 지식을 활용하는 부분까지로 접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야, 이러다가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 인간의 영역은 어딘가 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사람이 사람다웠던 이유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AI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혜다. 지혜와 지능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게. AI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 규격화된 내가 나의 습대로 가면 통계치를 가지고 내가 그 다음 행동이 뭘지를 알아내는 작업을 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으로 뭐 사세요 하고 계속 날아 들어옵니다. 텔레비전 틀면 뭔가를 자꾸 넷플릭스니 뭐 보면 던져줍니다. 내가 보던 거. 이미 이 기계가 나의 데이터를 읽어놨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뭘로 갈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꿔버려. 이제 더 이상 이제 다이어트 해야겠어. 이제 먹는 거는 사절.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AI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 저 잘못된 헛다리만 짚게 되는 거잖아요. 지혜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혜라는 부분으로 오게 되면 동물의 왕국인가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인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지혜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어떤 모습을 그려냅니까? 자, 신선 같은 모습을 그려내죠. 예, 깊은 산 속에서 산신령 같은 모습으로 지혜. 자, 저는 이래서 시니어들한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다가 세상의 움직임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회평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회평등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이 스스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회평등은 남녀 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만 기회평등이 아니고 인종 간의 색깔 차별을 없애는 것만이 차별이 아니고 장애와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게 많이 균등이 아니고 나이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되는 것이 진정한 기회평등이다. 그러면 어떻게? 취업이나 사람 뽑을 때 어떻게 하느냐? 능력을 보고 뽑아야지. 역량이라는 단어 앞에 시니어라는 부분이 부끄러움이 되나요? 핸디캡이 되나요? 아니죠. 네. 오히려 더 지혜로운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이래서 저는 세상이 우리에게 준 부분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는 뭐가 우리가 부족한지를 봤잖아요. 뭐가 부족했어요? 세상하고 단절돼가 시작하잖아. 디지털 문화 이해 잘 못하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배워야죠. 배우면 또 어떻게 돼요? 머리를 쓰게 되잖아. 머리를 자꾸 쓰면 어떻게 돼요? 너의 노화가 안 생기죠. 치매를 자꾸 막아줄 수 있죠. 머리를 안 쓰니까, 편하니까 머리가 노화가 빠르게 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니어들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끊임없는 배움, 디지털 겁내지 말고 여기서부터 배워. 그리고 끊임없이 일할 생각을 하라. 어른으로 노인으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계속 뭔가 일을 찾아라. 일에 대한 개념을 꼭 돈을 위해서라고만 바라보니까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노라고 되죠. 왜 그래요? 청소라도 하면 되는 거지. 집 앞이라도 썰어주면 되는 거지. 손자들, 손녀들 건너목 건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지. 네. 일에 대한 욕구를 다시 찾아라라는 부분. 네.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디지털 문화를 도구로 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라. 자기를 알려라. 뒷방 늙은이가 더 이상 되지 마라. 이 부분만 가지고 간다면 again 시니어, 다시 시니어들에게 기회는 있다. 어느 때보다도. 자,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돌아보게 될 큰 주제가 명상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몸은 가꾸면서도 마음의 운동, 정신에 대한 운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지혜를 갖고 몸은 노화됐어도 정신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뇌 운동을 해야 되겠죠. 마음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 가장 좋은 솔루션이 명상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볼 부분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어째서 명상이 도움을 주고 명상을 통해서 나타난 그룹들의 효과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돌아볼 것입니다. 자, 뇌과학자들이 정리한 효과들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뇌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혈압의 변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을 많이 과학적 검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천천히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이 밝혀낸 명상의 효과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거고요. 그렇게 훌륭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아니라
왕성한 현역 생활을 세상을 끌어가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조차도 명상을 중심에 둔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의 하루 일과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2회의 명상을 합니다. 아침 5시 내지 6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 정도 명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조단위 부를 가진 사람이 걸어서 편도 1시간 15분 거리를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샤워를 냉 샤워를 합니다. 예, 냉온탕을 하고 찬물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즐깁니다. 예, 바쁘니까 햇빛에 일일이 나가서 있지 못하니까 과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건적외선을 쬐는 작업을 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 아까워서 한 끼밖에 안 먹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비타민으로 보충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에는 굶는다고 합니다. 아예 굶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을 자기 전에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합니다. 번뇌망상 쓸데없는 거에 막 쫓기면서 뭐 했더라, 뭘 해야 되더라는 잡념에 쫓기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전에 오늘 했던 일, 해야 될 일을 정리하는 이런 일과표를 젊은 층들도 생활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시간도 많은데 왜 규칙적인 명상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육체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귀찮다라는 핑계로 안 합니다. 자, 인생을 바꾸려고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오랫동안 우리 몸에 쌓여져 있는 나쁜 습관을 떨쳐내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만 뭐가 돼? 위기가 기회로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드세요 하고 갖다 줄 사람 아무도 없죠. 네. 명상을 생활화해야 된다. 이거는 시니어들만이 아니고 어린애들서부터 끊임없이 명상의 습관화를 이미 서구 사회에서도 하고 있더라는 부분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께 24회를 통해서 끝까지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 한마디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통을 잡고 안 놓아주고 있어. 우리 마음입니다.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고통이 뭐 원수 줬다고 나를 괴롭히고 내 주위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사서 안 놓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만 깨닫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 거대하지만 눈 감으면 뭐예요? 없다.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아무리 부정지을지라도 스티브 호킹스 박사가 얘기를 했죠. 날 봐라. 날 봐라. 뭘 못한다고? 날 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Suffering is not holding you. You are holding suffering. 불경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집별도. 예. 고통은 집착에서부터 생긴다. 예. 명상은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명상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 첫 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끝까지 24회에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